네, 다음은 청소년 참여예산 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사업 제안 시 7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사업의 시급성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시급한 사업인가? 두 번째, 사업의 필요성.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인가? 세 번째, 사업의 타당성. 이 사업은 우리 지자체가 수행해야 되는 사업인가? 아니면 민간 단체가 해야 되나? 개인이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기존에 이 사업이 있지 않을까? 기존에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 유사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타당성을 살펴보셔야겠죠? 그리고 사업의 공공성. 이 사업은 특정 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특정 수의 편중 지원이 없는지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평등, 남자, 여자 성평등과 그 다음에 사회 공익적 차원, 뭐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이런 건 사회 공익적 차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익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어떤 청소년 중에서 이제 장애 아동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뒀는지 이렇게 사회적 약자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사업의 민주성. 이 사업에 관련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가? 그다음 청소년 다수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 사업 집행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참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 사업의 효율성이에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방법이 적합한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사업의 효과성입니다. 이 사업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계획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업 제안서 작성이에요. 먼저 사업명은 사업 내용이 잘 전달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되게 간단하고 간결하면서도 좀 정확한 내용으로 사업명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대상 및 위치, 시민 제한 사업인지 집행되는 위치나 대상, 그래서 또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 기간, 단년도 1년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좀 사업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시기 적절성을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왜 이 사업을 제안하지? 이런 제안 취지, 필요성. 그래서 간략한 사업 제안 이유를 말을 하면 되는데요. 사업 내용들을 요약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 제안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예시입니다. 사업명은 폐지, 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이에요. 여러분도 거리 걸어다니시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리어카에 폐지 이렇게 잔뜩 실어갖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깜깜한 밤에는 더 위험해요. 밤에 근데 또 많이 박스들이 나오니까 밤에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이제 아이디어를 내신 건데요. 사업 대상은 폐지수거 어르신이 한 300명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 목적은 폐지 등 생활용품 수거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길거리 도로 등에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용품 지급 및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통해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을 할 거다. 소요 사업비는 3천만 원 정도고 사업 기간은 1년 내죠.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사업 내용은 크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걸 먼저 2가지를 한 줄씩 쓰세요. 앞에서 보면 안전용품 지급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쓰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낀 거,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경기도에서 사업 제안서 온라인으로 받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한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네이버에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가지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어떤 사업 제안들이 올라왔는지 좀 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 발굴인데요. 친구들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불만 워크숍이라고 해서 친구들 이렇게 모여갖고요. 같이 일상에서 느낀 가장 큰 불만을
포스트잇에 다 적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적어야 돼요. 예, 빠짐없이 골고루 다 포스트잇에 적어가고 같이 이제 공유를 해요. 그 중에서 또 토론을 해서 여기서 가장 큰 불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모두의 불만 한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의 불만을 발표를 하고 이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또 한 개씩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모두의 아이디어. 예, 이런 것들을, 그러면 뭐죠? 현안 문제점 개선 방안까지 다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사업 제안서에 이제 작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같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포천시 살면서 가장 이제 생활 속 불편사항은 뭐였지? 불만은 뭐였지? 이런 게 포천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개선사항은 뭐지? 뭐, 앞으로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지? 이런 것들을 쭉 다 포스트잇에 적어서 서로 발표를 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큰 친구만 막 혼자 말 많은 친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친구들은 다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불만 워크숍을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모두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모두의 불만에서 예시를 들면 뭐 보행 안전 미흡, 문화 향유 부족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해결할 방법은 보행 안전 미흡을 위해서 안전한 보행길을 구축하겠다. 또 문화 향유 부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마을극장을 개설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결 방법들을 같이 토론을 통해서 도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앞에는 되게 그냥 간단하게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안전한 보행길 구축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하고 장애인 이동을 보장하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종이에 적어갖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여러분들이 경기도 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참고자료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오늘 어때 강의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영상을 돌려서 또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